오늘 아침 7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세 남자가 창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같은 시각 전북정음. 똑같이 70세인 한 여자가 창문을 열며 미소를 짓습니다. 와, 오늘 아침 공기가 정말 좋네. 같은 나이, 같은 아침, 같은 햇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인생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꽃을 피워냅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돈?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경제적 상황입니다. 건강?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입니다. 가족? 오히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비슷한 가족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그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에게 가장 먼저 하는 그 말. 그것이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모여 1년을 만들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두 사람이 선택한 완전히 다른 길, 그리고 그 길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 시절은 끝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아파트. 70세 황영수 씨는 오늘도 창문 너머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5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퇴직할 때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 미영 씨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충격은 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매일 아침 들었던 그 목소리가 사라진 집.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던 그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딸 민정이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일본 도쿄의 한 회사에 다닙니다. 처음엔 매주 화상 통화를 했지만 시차와 바쁜 일상 때문에 점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마운 말이지만 영수 씨에게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 신경 쓰지 마세요로 들렸거든요. 오전 7시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6시 30분에 일어나 조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어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침 식사는 대충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예전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는데
혼자 먹는 식사를 위해 요리를 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별로 재미없습니다. 뉴스는 온통 젊은 사람들 이야기뿐이고 예능 프로그램은 이해하기 어려운 농담들만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오후에는 가끔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하지만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눠봐도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뿐입니다. 저녁 7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정리했는데 지금은 혼자 먹는 배달 음식과 홀로 보는 텔레비전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203호 황영수 씨시죠? 신문이 3일째 쌓여 있어서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안 나가도, 한 달을 안 나가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읽었습니다. 퇴직 직후 적었던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군가 날 챙겨주겠지. 아이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이웃은 남남이고, 사회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수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 영수야, 너 괜찮니? 라고. 전북 정읍의 한 한옥에서 김순희 씨는 오늘도 해가 드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같은 70세, 그녀 역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롭다는 건 나를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희 씨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정수 씨는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 2년 동안 간병하며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서울에서 각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지만 정읍까지 내려오는 일은 명절 때뿐입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왜 더 자주 연락 안 하나? 왜 더 자주 내려오지 않나?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구나. 남편을 떠나보낸 후 순희 씨는 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꽃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 돌봐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봐줘야겠구나. 오전 6시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순이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정성껏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대충 대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손님이니까. 밥을 먹고 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흥얼거리며 몸을 흔들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면 안 되나요? 누가 보든 말든 내 집에서 내가 춤추는 건데. 오전 9시 낡은 수첩을 꺼내 하루 계획을 씁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 사기, 마을회관 봉사활동, 도서관에서 책 읽기, 저녁에 시 한 편 읽기. 소소하지만 알찬 계획들입니다. 오전 10시 시장으로 향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대충 사지 않습니다. 이 배추 좀 실해 보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대충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VIP니까. 상인들은 순희 씨의 이런 말을 듣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후 2시 마을회관에 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수재 씨, 고생 많으시네요. 무슨 고생이에요.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실제로 순희 씨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라고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구나. 저녁 7시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시집을 펼쳐놓고 차 한 잔을 우려냅니다. 오늘 읽은 시는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좋은 시네요.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 정말로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상황이고 외로운 건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나를 잘 돌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모르면 외로워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영수 씨는 그 깨달음의 순간 이후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관에 문의해 봤습니다. 혹시 70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론이죠. 시쓰기 교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수 씨는 시쓰기 교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첫 수업날 영수 씨는 떨렸습니다. 70세에 시를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실에 들어가 보니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2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첫 시 주제는 나를 위한 말 한마디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불러보겠습니다. 영수야, 오늘 뭐 하고 싶니? 영수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시쓰기 교실에 다니면서 영수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인사합니다. 영수야, 오늘도 잘 부탁해. 아침 식사도 정성껏 준비합니다. 내가 나를 대충 대하면 안 되지.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사서 집에 가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시쓰기 교실에서 만난 박현숙 씨와 친해졌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72세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외로워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좋네요.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오늘 읽은 책 이야기까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섭섭했는데 이제는 영수 씨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민정아, 아빠야. 잘 지내니? 아빠는 요즘 시쓰기 교실에 다녀. 아빠가 시를 써요? 대단하시네요.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신기해하고 응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준호야, 아빠가 쓴 시 하나 들어볼래? 네, 들어보고 싶어요. 6개월 후 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나이 들면 누군가 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챙기는 거였어.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거였어.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를 쓸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영수 씨와 순희 씨. 처음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아도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나를 먼저 찾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영수 씨와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 순희 씨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수 씨도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선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날에도 당신만은 당신을 먼저 알아봐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뭘 하고 싶니?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런 따뜻한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당신이 당신에게 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저 상황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스스로를 안아주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면 쉬어도 돼. 이런 따뜻한 말들을 건네시죠.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떤 말을 하시나요?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이가 이런데 뭘 더 바라겠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말들을 당신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부탁해. 어제도 고생 많았어. 오늘 하루도 천천히 가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나이는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이유입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이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납니다. 경험이라는 보석으로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일도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게 기대돼. 그 말 한마디가 내일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황영수 씨와 김순희 씨처럼 말이죠.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부디 따뜻한 햇살과 함께 다시 나를 환영하는 하루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